이런 질문을 한다고 심지어 면접 코칭을 해주고 있는 저로서는 좀 난감한데 꼭 굳이 나서서 맞아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면접에 참견의 조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게 진짜 간단한 건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면접 질문이 뭐죠? 마지막 답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면접관이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쵸. 네. 맞아요. 또는 이제 한 명일 경우, 다대 1일 경우에는 네, 뻘쭘해지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답변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해커스톱 구독 안 했어요? 빨리 조태구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거 있으면 부장님. 사실 면접장에 들어오기 직전만 해도 저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준비하면서 면접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회사에 조금 더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부족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좀 더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신입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지가 뿜뿜 네, 하는 면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저희 상사분께서 주셨던 피드백으로 저의 마지막 말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희 상사분께서 저에게 정말 너는 어디 가서든 살아남을 수 있을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가 제가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싹싹한 편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떠한 맞아요. 업무가 이게 주어졌을 때 끈기 있게 해내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이런 강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어떠한 상황이 진짜요. 닥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업 면접은 해커스잡. 저는 이제 은희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동민쌤하고 소빈쌤 둘 다 너무 잘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채용을 해야 된다면 쌤은 누구를 채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향이 딱 달라 보이는 게 느껴져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 대 다 면접이면 두 분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영역이 딱 달라요. 뭔가 동민쌤은 이제 마지막 할 말 그리고 이전의 다른 답변들까지 보면 뭔가 좀 진지해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뭔가 책임감이 좀 잘 보여지는 느낌이고요. 소빈쌤 같은 경우는 뭔가 싹싹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친구를 뽑으면 우리 조직에 와서 되게 싹싹하게 신입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것 같다. 조직 문화를 좀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좀 열정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보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면접관이라면 전 제가 좀 싹싹한 편이어서 제가 싹싹한 편이니까 없는 동민쌤? 사람을 뽑아야죠. 책임감 있는 동민쌤? 사람. 겹치잖아요. 겹치니까. 겹치니까. 저 이미 분위기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윤쌤은요? 저는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업 면접은 꽈락이라는 게 있어서 60점 미치면은 이제 꽈락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두 분 다 거의 한 80점대 맞아요. 정도인 건데 그 중에서 꼭 한 명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소빈쌤을 뽑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쌤이 말씀하신 대로 소빈쌤은 좀 싹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분위기를 풀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점이라도 더 준다면 소빈쌤한테 더 주지 않을까. 사실 면접 태도나 적극성에 있어서는 소빈쌤이 좀 더 잘 하신다라는 부분은 있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분야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이공계열과 문과의 그렇죠. 차이랄까요? 맞아요. 그렇죠. 아직도 해커스잡 구독 안 했어요? 빨리 조태구알. 그런데 사실 마지막 할 말 할 때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할 말 할 때 질문하면 되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질문 영역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혹시 뭐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할 때는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동민쌤과 소빈쌤처럼 이런 본인의 어떤 맞아요. 각오나 포부나 아니면 네. 본인의 어떤 강점 어필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질문은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면접관으로 갔을 때 제일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진짜. 솔직하다. 네, 되게 저는 외부 면접관이니까 당황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임원 면접이었는데 부장분이 이제 되게 웃으시면서 어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역으로 물어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외부 면접관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네,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심지어 면접 코칭을 해주고 있는 저로서는 좀 난감한데 오히려 저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봤으면 좋겠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처럼 민원 업무 처리가 많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는 악성 민원에 대처해 본 적이 많이 없는데 악성 민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직무와 관련된 얘기들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맞죠. 생각을 해봐요. 그러거나 이제 사업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는 그렇죠. 걸 어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너희 기업이 뭐 언제 이렇게 진출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앞당기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 이런 사업 영역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도 관심을 어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무에 대한 관심, 아니면 산업에 대한 관심, 기업에 대한 관심을 어필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떤 내가 근무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컨디션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지. 하시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없습니다 이러면은 민망하겠죠 면접관들이.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질문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할 말에 있어서 팁이 있다면? 저는 다대일 면접에서는 꼭 굳이 막 나서서 맞아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망할 것 같은 마지막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쌤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마지막 할 말은 사실 뭐 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미 평가가 끝나 맞아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할 말로 뭔가 반전을 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쐐기를 박아줄 수 있는 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할 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1점이 모자른 친구. 아, 맞아요. 이제 요런 친구들한테는 뭔가 얘가 말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오늘 면접 때 면접관이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약간 진정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직할 것 같은데 라던가 아니면 뭔가 어디 갈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식의 뉘앙스를 면접관들이 많이 보였다면 그런 친구들이 좀 활용을 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길게 얘기하면 또 지루하거든요. 면접관들은 맞아요. 시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30초 정도로 좀 간결하게 본인의 포부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면접 볼 때 공격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진정성 있게 어필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첨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 동민쌤의 영상을 한번 이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쭉 한번 이어서. 쭉 한번 이어서 봤으면 예, 좋겠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동민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에 가서는 저는 이 멘트는 참 좋았거든요. 자신감이 있었는데 나 면접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진정 있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들어오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면접의 흐름의 스토리텔링을 동민쌤이 참 잘 이끌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봐라. 이 전체적인 면접에 그러면 내가 어떤 마지막 할 말이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런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내가 면접을 잘 봤다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 면접은 해커스잡.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네. 마지막 할 말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았는데 네. 실제로 해커스잡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지막 할 말은 그래도 충분히 구체적이었죠. 네, 내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답변들 조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면접 보실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한마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도움 받으시려면 해커스잡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